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호보 물질 찾는데 제 연구를 했습니다.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커피를 원두 형태로 이렇게 볶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끓여서 그것을 복용한 결과 편도선에 효과가 있었는데요. 편도선 부분에 먹지 닿자마자 금방 빠르게 소멸이 됐어요. 커피의 바이러스 살균 효과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에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효과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개발한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방앗개잎이 어느 운동신경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걸 알게 됐는데 방앗개잎 계속 복용한 결과 운동신경을 힘을 주고 근력을 주고 운동신경을 활발하게 해주고 저는 일정 부분에 의해서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병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노인 환자들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어떤 사료에 섞어가지고 이것을 항생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리 때도 그렇고요. 어떤 동물이 먹어도 이것이 어떤 이상이 없어요. 조리대를 갈아서 넣거나 방앗개잎 넣거나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항생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 후보 물질을 찾았는데 마늘은 익히셔야 돼요. 양파도 익히셔야 되고 근본적으로 매실청 플러스 마늘청 플러스 생강청 플러스 조리대 이렇게 해주면 여기다 유자청하고 커피도 결합할 수 있어요. 이쪽 부분적으로 결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살균물 후보 물질이 되고 이것을 몸에 이렇게 겨드랑이 냄새나고 몸에 냄새날 때도 살균 구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에 70, 20, 10 이거 같은데 이빨 충치기에도 꿀렁꿀렁 해가지고 몇 분 동안 하면 이것이 소멸이 되더라고요.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어떤 사타구니 완선도 이걸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루에 10대번씩 막 비인장갑 끼고 바른 결과 이거 사타구니 완선을 먼저 이렇게 드라이기 열탕 소독을 하시 드라이기로 뜨거운 열품으로 사타구니 일단 예전에 힘들게 관리를 잘 했는데도 아주 여름 더운 날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살균을 하고 나서 이거 이제 꾸덕꾸덕 마른 다음에 이걸 발랐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완선을 해결하고 저는 몇 년째 전혀 어떤 피부병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드라이기로 열탕소독이라든지 사타구니라든지 습기 일어나고 보온 효과가 있어 세균이 증식하기 특히 여름에 증식하기 쉬운 이런 상태를 관리를 잘 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했던 드라이기 열탕 소독을 하시 헤어 드라이기처럼 살균 소독기를 개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화장실 갈 때 보면 이렇게 손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말리는 용도지 살균 용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살균을 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뜨거운 열품으로 몇 번 가열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세균과 바이러스의 표면에 어떤 곰팡이도 마찬가지 표면에 세포막에 뜨거운 열에 가해지면 고기 익듯이 거기 손상을 당한다. 몇 번 노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인체는 피부에 손상이 없게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했을 때 화상은 입지 않고 인체는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세균과 바이러스만 소멸된다는 걸 저 피부병 같은 거 있었을 때 얼굴에 턱드름 난다든지 이런 거 좀 난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등드름 난다든지 이러면 드라이 가열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여드름 같은 거 짜지 말고 이렇게 가열하면 그냥 그것이 저절로 축소가 되면서 이렇게 안에서 소멸이 돼버려요. 흡수돼가지고 여러 번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하세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소멸하고 열로서 가열하고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계속해서 발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적재산권 형성말로 이 기술 구조를 발표하는 겁니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좁쌀 여드름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렇게 이걸로 이제 그 방법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호보 물질을 또는 그것의 결합 실험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발가락 무좀도 관련된 드라이기로 이렇게 갈라진다 이런 거 진물에는 가열을 하면 계속 가열을 하면 한꺼번에 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열을 그러니까 텀을 두고 하루에 간격을 두고 화상을 입잖아요.
간격을 두고 몇 번씩 가열하면 거의 소멸이 되더라. 아,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 표면에 고기 익듯이 이렇게 손상을 줘가지고 얘네를 갖다가 증식을 못하게 하거나 증식 구조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멸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음에 락스 그걸로만 해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까는 뭐죠? 근데 그 사과 식초, 사과 식초를 갖다 이런데 세배 식초나 빙초산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일반 어떻게 사과 식초 같은 게 담아가지고 각질 무정 같은 게 척척척 계속해서 뿌렸더니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식초 같은 거를 제가 이렇게 머리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살균 구조를 하려고 옛날에 했는데 우연치 않는 결과를 갖는 머리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게 탈모 효과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과식초를 탈모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에게 이런 것을 발라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판매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과식초 플러스 기타 식초 다른 식초도 돼요. 다른 지금 사과식초만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식초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식초 사과식초나 식초 플러스 소금을 조금 천년 정도 섞어주면 그것이 타박상이라는데 매우 신석한 효과를 갖는데요. 파스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저도 운동을 하니까 그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약초도 엄청 많이 사서 버리고 다양한 실험을 오랫동안 꾸준히 했다라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냄새 나는데 베이킹 소다와 소금의 결합이 탁월한데요. 탈취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냉장고나 기타 이걸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페브리즈처럼 뿌리면 스프레이 넣고 뿌리면 다 살균이 됩니다. 향료를 첨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 살균이 된다. 이 기술 구조를 따라서 쓰시면은 되겠습니다. 겨드랑이 냄새도 도움이 되겠죠.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건 락스 과산화소 70 베이킹 소다의 70, 20, 10의 결합인데 딱 프로테이지는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을 뿌려가지고 하면 이게 냄새도 사타구니에도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냄새 나는데 뿌려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원천적으로 소멸되면 냄새는 없어지니까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이걸 상품화 시키면 엄청 큰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베이킹 소다와 소금의 결합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율무하고 깔라맛이 율무를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죽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깔라맛이 결합해서 볼에 발라줬더니 부분적으로 살이 보기 좋게 빠졌습니다. 또 화장품으로 개발하시면 팩이나 일단 호호바 오일이 되는 이렇게 베이비 오일이 있어요. 여기다 같이 섞어서 발라줬는데 효과가 있어서 그거 쓰시면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율무나 녹두를 볶아가지고 갈아서 그것을 죽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화장품에다가 쓰시면 거기가 피부와 미백 효과와 더불어서 율무 녹두 부분에 녹두가 좀 더 좋았어요. 녹두에다가 이렇게 호호바 오일이 드는 베이비 오일과 다른 거 섞어갖고 이렇게 녹두 크림으로 해도 피부가 미백 효과가 있고 피부가 깔끔해지더라고요. 이것도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율무 녹두를 갈아서 볶아가지고 그걸 복용을 했을 때 제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마다 먹는데 기관지 폐가 청소되어 목소리가 깨끗이 나옵니다. 뇌 환자, 치매 환자 이렇게 어떤 그렇죠. 좋지 않은 분비 물질 나오잖아요. 어떻게 치매 환자의 뇌를 청소하거나 혈관 청소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율무 녹두나 거기다가 들깨 가루를 섞으면은 좀 더 혈관 타동에 좀 도움이 됩니다. 원래는 율무 녹두 볶은 거에다가 펩시콜라를 섞고 펩시콜라는 지방 제거 효과가 탁월한데 옛날에는 병원에서 위석을 이렇게 각종 위석을 제거한다든지 결석을 제거하는데 치료제로 사용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빨 같은 것도 딱 녹이더라고요. 이렇게 컵에다 컵을 이렇게 콜라를 담아 놓으면 그래서 그러면서도 먹어도 이상이 없잖아. 그래도 인간이 먹어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가 실험을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조 살균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관계자들과 TV 프로그램에서 이것이 나오더라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한국은행과 정부의 기관 지자체들, 서울시, 인천시라든지 지자체들이 엄청 광고를 많이 하셔요. 정부의 부처들이.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네,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카이스트, 그다음에 한화, LG, 현대기아차, 제 기술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요. YTN의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창문, 기존 창문에 또 플라스틱 창을 이렇게 곁들여서 유리창을 깨지기 쉽다. 이거는 깨지기 쉽지 않다라는.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을 시켜주면 기존의 창 그대로 놔두고 다 없애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플라스틱만 이렇게 딱 두께는 회사별로 알아서 외부 침입이 쉽지 않다가 깨지 못하는 이상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플라스틱 창을 나오더라. 서울시에서는 유리창을 덮어진 안으로 나왔는데 비상벨 시스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비상벨 시스템 개인의 호출기들은 갖고 있으면 GPS 아니더라도 저 방식이었던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1cm나 0.3cm, 0.1cm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내비게이션,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든다 그랬죠. 이 방식은 기존의 주세차기하고 상관없이 가로 세로 너무나 이렇게 1cm나 0.1cm도 가능하니까 정확한 위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라서 스마트폰에 앱을 탑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비상 호출기 BP 방식이든 이렇게 호출기 누르면은 거기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조난자끼리 이렇게 엄마 아들 이렇게 자녀 이렇게 좀 거리가 떨어지면 삐삐삐 움직인다든지 드론과 드론 조종자 이게 거리가 떨어지면 삐삐삐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은 거기 아이가 있는 쪽에 사이렌이 울리는데 불빛이 번쩍번쩍 울린다든지 이 기술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난자 찾거나 이렇게 드론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드론 잃어버릴 때도 좋고 드론 일정 범위를 자기에게서 벗어나면 경고음이 벌어지는 이런 것도 아이에게 적용하죠. 조난할 때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같은데 탑재를 해서 SNS 같은 SNS 프로그램을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리 몇 미터 있다. 택시 회사가 택시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몇 미터 거리에 있다. 로봇과 로봇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네, 사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이버 노버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네.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항법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스틱으로 그 드론 조작 그러면 사전 입력 방식으로 해갖고 펜이나 음성, 키보드,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5군데 좌표를 넣어줬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만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하거나 특정 목표를 이렇게 카메라 인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목표를 찍으면 걔만 쫓아다니면서 살상을 하거나 군의 무기로 이렇게 추적해서 감시하거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CCTV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전색 이 좌표와 숫자 방식과 더불어 보이는 카메라 안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파악하고 사람은 이렇게 몇 센치, 이게 몇 센치 이런 거 가로 세로 높이로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전국에 동일하게 이 프로그램을 탑재한 CCTV가 있었을 때 몇 분 안에 그 사람을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CCTV 카메라가 감시하면서 CCTV 카메라가 일단 로봇이다라고 했을 때 로봇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금방 찾아내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은 이렇게 특정 인상착의에 대해서 일일이 시켜서 사람 수만 시켜보다가 이렇게 파악하기 힘든 기계는 매우 정확하니까 모든 카메라 구조와 CCTV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제가 어떤 편의점이나 어떤 대형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직원이 이제 아침에 그 물건을 갖다 입고를 해가지고 매대에 올려놓으면 이제 재고 파악을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되죠. 그런 물건을 갖다 가로 세로 높이로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표시해 계산대로 가져오면 자동으로 이게 계산이 카드 얼마 현금을 계산에 통보됩니다 주인한테. 그다음에 지폐 기수기 방식으로 해서 금고가 그런 이렇게 금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동으로 현금 얼마 파악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얼마 있는지. 그래서 약간 미스가 났다. 그럼 그것도 주인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FID를 탑재를 하지 않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RFID를 하지 않고 매장에 있는 어떤 물건이 움직이는 좌표와 숫자를 기록하고 몇 개가 움직였고 어디 잘못된 경우 계산대로 안 가죠. 자기 주머니에 쓱싹, 가방에 쓱싹, 장바구니에 쓱싹 하면 그거를 포착을 한다는 경보물이고 증거자료로 경찰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RFID 없이 카메라 인식 구조로 카메라가 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의 종류를 인식하고 그 부분을 이런 앞으로 이렇게 CCTV 카메라나 카메라 구조를 사용하시면 군에서도 이걸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어떤 인간인 중에 특정 사람을 살상을 하거나 수많은 차량 중에 특정 차량을 추적하거나 소멸하는데 군사 무기에 대한 상대방의 장갑차나 차량 부분을 특정한 것을 골라가지고 주요 요인이 탑재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차량이나 사람 같은 일련 번호를 쓰고 좌표와 숫자 이동을 또는 예측되는 지점 앞으로 몇 분 후에 이것이 도착한다. 이쪽 방향으로 갈다. 프로테이지를 이쪽 방향 할까 저쪽 방향 프로테이지를 어떤 데는 90% 어떤 데는 40% 30%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요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저격 소총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상대방 움직일 거리를 예상해서 저격 소총을 높은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저격을 하고 그것을 소총이 여러 개 있었을 때 외부에서 나는 거기 자리에 있지 않고 화면을 보면서 프로테이지를 따라 여러 군데로 움직일 거리를 동시에 쏴버리면 저격이 매우 쉽겠죠. 그러면 이걸 군사 무기에 있어서 차량을 공격하거나 항공기를 공격하거나 드론을 공격하거나 했을 때도 예측되는 지점을 따라 쏴버리면 그 어느 지점으로 몇 프로의 프로테이지에 따라 거의 대부분 걸리겠죠. 이런 방식의 이제 어떤 요격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공 방어망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예측되는 지점을 예측해서 미사일 같은 건 여기 날라온다 그러면 전투기에 이것도 이제 예측을 따라서 할 수 있다. 거기다 더해서 어떤 드론 조종할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항법 시스템, 자동 항법 시스템을 이렇게 5군데 정면하면 거기서 안을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하거나 특정 요인을 카메라 촬영에 추적하거나 이게 가능하다 그랬죠. 프로그램 인식 방법으로 앞으로 CCTV나 모든 데서도 로봇에서도 또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건 매우 쉽죠. 그래서 움직일 거리와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에 있어서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보도블록 못 올라간다는 것, 이렇게 수동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거 기술, 사람 못 친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 아이 이런 식의 유모차 이런 식으로 대응 방법을 써놓는 거죠. 건물을 뚫고 직선으로 가면 빠르지만은 허용된 도로 안에서 거기서 안에 움직이는 기술, 이동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지 같은 데 가도 이렇게 장애물, 바위 같은 데다 이동 못 하는 거죠. 또는 건물 안에 이렇게 기둥 구조가 있다는 것, 거기는 부딪히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명령을 다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것과 이동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자동 항법 시스템처럼 호텔 로봇이다. 그러면 호텔에 로봇이 이제 서빙 로봇인데 방 몇 군데를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몇 군데를 한 군데만이 아니라 5군데를 갖다 와라. 그럼 호수를 적어놓으면 그에 따라서 경로를 따라서 갖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벽을 뚫고 가지 않고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집에 있는 진공 청소기 로봇 원반형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지금은 아무 데나 가서 막 하자. 특정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방을 정해서 특정 좌표를 2군데 찍어 거기만 딱 청소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시면 이것도 로봇이죠. 일종의 단순한 배달 로봇이다. 그러면 배달을 한 군데 아니라 10군데 배달하고 딱 돌아온다. 이런 것도 되겠죠. 이렇게 자동 항법 시스템은 배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떤 공작기계가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고 저 명령을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여기를 움직였다가 저기를 갔다가 저기를 사람에게 시키듯이 로봇에게 이런 일을 자피아스자 방식을 이용해서 거기다 자피아스자 기본 자피아스자가 있어야 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니까 자피아스자잖아요. 거기다 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같이 써주는 거죠. 어떤 일을 할지 이게 와서는 이거 하고 저기 와서는 저거 하고 그래서 동작 프로그램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명령어를 넣어주면은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사람처럼 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기술에서 자피아 숫자 방식을 알아버려서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작 기계 같은데도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어떤 동작을 수행, 어떤 동작을 수행 이게 이제 기계가 공작 기계를 만들잖아요. 기계 그래서 이 방식을 같이 결합해 주는 거예요. 이 기술을 쓰시면 로봇 기술의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의료 부분으로 돌아가서 방앗개잎 부분이 효과가 있더라. 방앗개잎. 커피도 효과가 있어요. 커피와 방앗개잎을 동물성 의료 사료에 넣어가지고 출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단독으로 여기서 커피나 어떤 방앗개잎 이런 것들을 결합해갖고 출연 목적으로 마늘 같은 거는 보통 양파 같은 거 먹이지 못한 적혈구가 파괴돼서 동물들은 먹이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생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생강도 일정 부분 어떤 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런 연구 기술 구조를 알고 제품으로 내는 동물 사료에 넣는다든지 항생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커피와 방앗개잎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유자청을 섞어준대. 유자청은 좀 단가가 세죠. 그래도 항생제보단 싸니까 유자청 이런 살균 구조를 갖는다. 마늘, 매실청 동물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매실청 이런 걸 기반으로 옛날에 제 강아지한테도 매실청 먹여 살린 적이 있습니다. 막 갑자기 픽픽 쓰러지길래 그래서 내가 매실청 먹여서 회복한 그런 기록 사례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실청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게 일단 마늘과 양파는 제가 살균 구조를 가진 식품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 마늘과 양파는 좀 곤란하고 그러면 매실청과 생강청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매실청과 생강청 합하면 이게 변비 치료제가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무화과 열매, 건조 무화과 열매 플러스 이게 부추하고 사과 이거를 결합하면 이것도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따서 하셔도 매실청, 무화과 열매, 매실청, 부추가루, 매실청, 사과가루 이래도 제 기술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강청, 사과가루 이렇게 해도 생강청, 부추 이렇게 생강청 플러스 생강 플러스 무화과 열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따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커피하고 초콜릿을 결합을 하니까 가나 초콜릿 이만한 작은 거 고속도로에 잠이 왔는데 일반 시중에 파는 그 병에 담긴 음료수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함량이 적은가 봐요. 커피 함량이. 그래서 세 방식대로 원두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끓여서 하는 방식이 제일 되게 바이러스 살균 후보 물질 거기 안에 들어있나 본데요. 그걸로 제가 기존에 아까 좀 얘기한 그 약초와 더불어 결합했더니 효과가 있더라고 얘기를 해요. 복통이 좀 있었는데 그것이 좀 소멸이 됐어요. 바이러스라고 의심을 좀 했었는데 예전에 좀 그런 치료를 1년 전에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커피에 동물에게 쓸 수 있는 거 커피, 방앗개잎, 유자청, 매실청, 생강청 이 정도 되겠습니다. 조리대 이걸 기반으로 동물에 대한 사료에 섞어주거나 그것을 항생제 물질로 식품 치료제니까 먹어서 죽지 않죠. 어떤 것보다 안전하다는. 그럼 이게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커피, 생강청을 결합하면 이제 운동신경이 좋아진다 했죠. 그래서 두뇌까지 활성화시키려면 사과가루를 같이 넣으면 두뇌가 활성화되더라. 아세틸콜린 활성화를 사과가 이루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주니까 매우 좋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시면 저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신병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몸을 기분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게 도움이 있을 것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다 내 생방을 좀 결합해 좀 근력까지 더해줍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커피가루 플러스 사과가루 해가지고 운동신경을 더하거나 커피 먹으면 운동신경이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사과가루 해도 이걸 하셔도 제 기술의 구조다라는 것을 생강가루 플러스 사과가루 하셔도 제 기술 구조다.
어쨌든 방앗개님과 조리대 같은 건 유자청을 이렇게 유자 같은 거, 잎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져가가지고 동물에게 사료에 섞어주거나 사람에게도 그래서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커피나 방앗개잎, 유자청을 섞어갖고 조리대를 섞어서 치료 호불 물질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사람은 마늘 먹어도 되니까 마늘과 양파를 이렇게 익혀서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이걸 결합하거나 조리대를 결합하거나 또는 유자청을 결합하거나 커피와 결합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몸에 냄새 없애는데도 탁월하더라 이 말씀. 락스 과자나 베이킹 소다를 겨드랑이 같은 몸에 냄새 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니까 그거 없어지는 이것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연구한 결과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율무하고 녹두를 이게 뭐 복용을 했더니 피부가 부들부들해지더라. 이것도 이제 화장품 연료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율무하고 포도하고 어떤 사과가루를 합해주니까 피부가 엄청 좋아지더라.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화장품 연료나 먹는 화장품으로 개발해졌습니다. 율무, 포도, 사과가루, 뽕잎까지 같이 결합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살이 그냥 부들부들해지. 그 다음에 번데기 가루하고 소고기 가루를 합하니까 이것도 건조해요. 곰팡이 생기지 않게 따로 팔을 같이 다르게 진공 포장해서 판매를. 이것도 먹는 화장품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기능성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신병 또 생강하고 커피 가루가 합하면 운동신경이 좋아진다 그랬죠. 여기다 대추 가루를 섞어줘도 근력이 좀 더해지더라. 그래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정신병 환자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 마약 같은 거 복용하시면 이게 한꺼번에 뇌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것이 이게 도파민 같은 것이 한꺼번에 분비가 되어 사라져요. 그럼 그걸 다시 공장에서 만들듯이 인체는 만들어야 되는데 관련된 식품이 보강되지 않는 이상 원료를 주지 않고 재료를 주지 않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식품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조식품으로서 사과, 생밤, 그다음에 생강가루, 키가루, 골드키임이 좋겠죠. 체다 치즈 가루 이거를 사용해서 복용을 하셔서 마약 환자들에게 자기 몸을 챙겨서 건강식 먹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는 게 뇌신경 절단 물질이 고갈이 났는데 원료가 들어오지 않고 식사도 잘 안 하시잖아요. 마약 환자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신병 치료 보조 치료제 식품으로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 커피 생강가루하고 사과가루를 같이 결합해서 기분을 활성화시키고 운동신경을 좋아지게 하는 식으로 이것도 정신병 보조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강가루나 사과가루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녹두하고 그다음에 콩, 생밤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독 효과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약초를 연구하면서 약초의 근본적으로 안독성이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하면서 제가 이렇게 먹고 이상이 있으면 제가 안 먹고 다 약초를 다 먹어봤거든요. 내 몸에 실험을 했는데 녹두, 콩, 생밤 가루를 좀 많이 들어가고 이게 해독 효과가 있어요. 술 해독에도 탁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독에도 지금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녹두하고 생밤만 하셔도 제 기술이고 콩하고 생밤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이 안 오게 하는 데 있어서 또 커피하고 초콜릿 이런 것 자판기 커피면 되겠어요. 나가서는. 그래서 실제는 더 효과가 좋은 것이 원두 커피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걸 갈아서 끓여서 먹는 게 그게 제일 효과. 편도선에 작용을 해요. 편도선 일부러 닫게 해봤어요. 근데 금방 소멸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를 하여튼 커피 관련해서도 이런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이를 추출하셔서 하시든지 다른 걸 섞어서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앗개잎 같은 것도 유자청 살균 고전을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가루하고 녹두하고 이렇게 합하면 혈관을 어떤 혈압을 낮추는 치료제를 사용하실 때 식품을 가지고 이거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가루하고 생강가루 하면 소화가 잘 안 될 때 체한 증상이 있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무가루, 생강가루 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가루하고 사과가루도 이것도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가루, 생강가루도 소화제로 사용할 수 있고 무가루하고 파인애플 가루, 무가루하고 키가루, 무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골드키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소화제로서 사과, 파인애플, 키가루를 섞어서 하셔도 제기술이 된다. 사과하고 생강하고 파인애플 한만 하셔도 제기술이 된다. 생강하고 키가루. 꼭 기술 구절 알고 꼭 부분만 따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기분이 안 좋은 일입니다.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그 다음 녹두하고 율무, 녹차하고 율무, 포도추출물이 눈을 좀 좋아지게 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율무, 녹두도 볶은 것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율무, 기관지 폐를 청소를 하더라고요. 천식 환자에 도움이 되겠죠. 율무 녹두하고 들깨가루 섞어주면 비염 환자에게 코를 좀 막힌 걸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나 비염은 근본적으로 바이러스 치료를 하셔야 돼요. 녹두, 율무, 포도추출물 눈을 좋아지게 한다. 이런 것을 녹두가 아니라 녹차, 율무, 포도 이것도 상품화 시키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혈이 잘생긴 분들한테 이렇게 식품으로 보강하는 게 당근가루, 감가루, 생방가루. 평상시에 홍시를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러면 짱입니다. 저도 홍시 먹고 예전에 뇌출혈을 1년 전에 죽을 뻔했는데 홍시 먹고 많이 하루 8개씩 먹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혈관 타동에도 이것도 사용해도 됩니다. 혈관 타동제로서 율무, 녹두 볶은 거하고 감가루, 홍시가루, 홍시가 낫죠. 감가루하고 결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 포도씨, 이게 뭐 깔라맛이도 되나? 이렇게 속이 쓰린 분들,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한테는 안 된다. 깔라맛이가 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율무 깔라맛이도 이렇게 약간 부분적으로 얼굴 팩을 해서 부분 살이 빠지는 그것도 살 빠지는 걸로. 살 빠지는 식품이 제가 있다 그랬죠. 볶은 귀리가루 연구를 했어요. 볶은 귀리를 갈아서 그걸로 이렇게 먹고 그것이 이제 거의 90%가 율무 녹두 볶은 거 이거 그것을 같이 이렇게 그 가루로 해서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 이것도 제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식품으로 볶은 귀리를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이 알아는 연구 결과를 함으로 도둑질해서 영업하시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바이러스 치료제를 찾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어떤 그 식품으로서 마늘 같은 거 생강 같은 거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토하게 돼요. 마늘 청으로 하셔도 되고 잼으로 하셔도 되고 마늘하고 생강가루, 양파가루, 대파가루를 평상시에 가루를 내어가지고 익힌 다음에 그것을 복용을 하시면 몸에 되게 유익하다. 살균 구조가 되면서도 몸을 활성화시킨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데 인체의 면역세포가 걔네들의 표면에 빵꾸를 뚫어가지고 삼투압현상으로 죽이는 것을 착안했는데 그럼 인체에 어떤 인체는 안전한 식품산으로 식품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혈관 속에 있는 것을 세균과 바이러스에 필링 효과를 한번 줘보자. 효과가 있었거든요. 인체 면역세포는 이상이 없을 거다. 우리 식품이니까 먹는 식품이니까. 오버 물질을 찾았는데 토마토 케첩 절반 그냥 시중에 나오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깔라만시 인도 동남아시아는 감기 치료제를 사용하죠. 깔라만시 원액 그 다음에 펩시콜라는 지방질록이 있는데 짱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펩시콜라 원에 펩시콜라 같은 거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고 콸콸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강청 집에서 그냥 생강 끓여갖고 설탕 넣으면 생강 그건 넣으셔도 됩니다. 생강을 볶아야지 되겠죠. 생강을 볶아가지고 하시는 게 다른 가루를 낸 거 그거 다 하셔도 되고 그걸 넣고 그 다음에 매실청을 콸콸콸 넣어요. 그래서 매실청도 제가 매실을 끓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전통적인 제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매실을 넣고 끓였어요 물론. 그래서 이거를 끓인 다음에 씨를 분리해내고 씨에 이제 안 좋은 물질이 있으니까 끓인 다음에 그거를 그냥 계속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게 과육이 녹더라고요. 매실청을 그걸로 만들어 그게 시중에 파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해서 집에서 콜라병이나 이런 데 담아놓고 집에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것보다 더 맛있고 설탕 넣고 하죠. 소금 조금 넣고.
이 방법으로 매실청을 만들고 이 매실청을 기반으로 해서 매실청 제품들 어떤 그 매실주를 만드시면 끓여서 만드는 매실주, 매실청,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의 상업화시키지 말고 끓여서 만드는 어떤 포도주, 끓여서 만드는 포도하고 그냥 생거하고 섞어주는 방법 또는 건포도로 섞어주는 방법을 할 수 있다. 끓여서 만드는 어떤 끓여서 만드는 막걸리, 끓여서 만드는 소주, 끓여서 만드는 전통주 이거 상식을 하시면 저기 볶은 귀리를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볶은 귀리를 끓여서 거기다 부직포에다 보리와 기름을 넣고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균을 보온실에서 설탕 넣고 육성한 다음에 증식을 해요. 설탕 계속 먹이면 그거를 이제 투입시키고 소금 조금 넣고 멜마다 설탕을 넣을 엄청 명품주가 돼요. 볶음질이 저 술을 안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맥주도 동일하게 이 방식으로 똑같이 맥주도 이제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막걸리, 소주, 뭐 위스키 이 방법으로 과일주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저기 매실주도 이렇게 만드시고 술 종류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빵 만든 이스트균과 부직포에 보리역 기름 넣어가지고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끓여서 만드는 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끓여서 포도주를 만든다. 끓여서 막걸리, 그 다음에 곡식을 볶아서 만든다. 밀가루, 밀로 만든, 쌀로 만든지, 뭘로 만든지 밀가루를 볶아서 만든다. 거기다 이제 볶아서 만드는 곡식주는 제 기술이다. 볶은 기리주 너무 맛있더라고. 볶아서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맛있다.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끓여서 만드는 전통주고 할 때도 끓여서 만드는 거 없는데 제 걸 따라서 또 하신 분들이 다 방송에서 참 기분 안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얘기만 하고 방송 관계자들이 얘기를 프로그램에서 이 제품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기분 안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거를 아궁이를 해가지고 이게 아궁이 긴 거 이게 자동이잖아요. 수동은 긴 게 있어요. 수동 긴 게 있는데 자동은 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 긴 게 만들 원가가 좀 많이 돼. 이거를 얘기했더니 방송에서 이거를 나오더라고요. 개그맨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캠핑할 때도 나오는 게 꼭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편스토랑에서도 개그맨들 들어갔는데 편스토랑에서도 나오고 유엔복 셰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연예인들 나와서 하잖아요. 거기서도 제 식품 기술이 나오고 이렇게 초고추장에 또 고추장청 넣은 것도 있고 고추장에다 유자차, 레몬청, 딸과 바나나, 망고, 사과, 베이큐르원에 파인애플, 수령과 홍청, 체다, 주유청, 파마산, 치청, 천혜향, 잘라봉청 초고추장에다가도 이것을 만들고 고추장, 된장에다, 간장에다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물엿, 쌀엿, 조청 저는 꿀에다가도 이걸 아니면 식초에다가도 이걸 넣어서 만든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그다음 생크림과 마요네즈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우유 뭐 이런 것들 치즈를 넣어가지고 서양 사람 입맛에 맞게 고추장 된장 만든다 간장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엿 쌀엿 조청도 이렇게 치즈 넣은 거 초콜릿 넣은 거뭐 과일청과 과일잼 넣은 거 이런 것을 또는 과일주 술을 넣어서 만드는 거 술을 넣어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식초도 술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과일청과 과일잼이 들어간 식초 향이 많죠. 치즈가 들어간 식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치즈 맛, 초콜릿 맛 이런 것들 마요네즈에도 섞어줄 수 있거나 기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식초 제조하시는 적이죠. 기타 다른 거 얼마 코코넛도 가능한 과일들을 결합해서 과일 맛이 다양한 과일 맛 식초 제조를 한 다음에 과일을 섞어주면 과일 맛이 진하게 나겠죠. 이런 방식으로 식초 제조하시도 되겠죠. 물엿, 쌀엿, 조청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과일 맛이 과일을 좀 섞어서 어떤 고추장, 된장, 간장 이렇게 섞어서 만드시다. 이것도 제 기술. 과일청과 과일잼이 경쟁력은 있어요. 그래서 과일청과 과일잼을 끓여가지고 물을 넣고 그걸 기반으로 빵 만든 이스트균 넣고 육성해서 매일마다 설탕을 준단 말이에요.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주면 탄산이 많아집니다. 맥주 만들 때, 포도주 만들 때, 막걸리, 소주, 뭐 위스키 이런 술 종류 전통주 만들 때 매일마다 설탕을 넣는 기술 구조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맛있게 좀 합시다. 아까 심해자 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토마토 케첩 절반, 그 다음에 깔라만시 콸콸, 매실청 콸콸, 생강청 콸콸, 펩시콜라 콸콸
이렇게 해서 생강청은 적절하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 유자청을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다 초고추장을 넣죠. 초고추장은 왜냐하면 초고추장 형태로 제가 초고추장 형태로 먹으니까 사고추장을 먹어도 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식초 먹다가 제가 유장에 12지장 기양성 병원에 입원해 그 다음부터 제가 약초 식품을 연구했거든요. 이거 혼자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지장 기양은 지금까지도 재발이 없는데 그때 제 집에서 좀 나중에 다시 터져가 병원 입원하려다 그냥 혼자 치료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팠던 거죠. 안 아팠으면 연구 안 했을 텐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학을 그때부터 공부했죠. 의학을 공부해서 전통의학과도 벌어서 이거 결합시켜서 현대학을 이렇게 조금씩 인터넷도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식품과 약초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특허 10건 제출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치료할 수 있다. 다는 불법으로 타인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저만을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해갖고 효과가 있더라고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를 지금까지도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거나 세균과 바이러스, 소면화, 호모 물질을 찾는데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편스토랑도 그렇고 방송에서 꼭 나온다는 말씀이죠. 제 페이스북에도 국정 현장하면 노동부 경찰 서울시 인천 주한미 대상 이렇게 국가의 기관이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시는 이례적이죠. 좀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 YTN에 제 기술을 쏟아주고 방송에서도 식품 기술도 내가 막 쏟아줘. 내가 만든 건데 쭈꾸미 삼겹살, 쭈꾸미하고 삼겹살 그것도 그 자기네들의 제품 출시에 편의점 되어버리더라. GS 편의점 조심하십시오. 네, 이게 남의 기술을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자기네들의 걸러야 지적재산권이 있는데 GS 편의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편의점과 결합해서 변스토랑이 하시는데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 조금만 식품 기술을 변경시켜갖고 그냥 자기네들의 제품을 출시를 해버리고 저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아니 내가 그 지적재산권 형성과 기술을 식품 기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시면 되나요? 그 다음에 토마토 케첩 절반, 매실청 콸콸, 깔라맛이 콸콸, 펩시컬러 콸콸, 생강청 넣어주고 초고추장, 유자청에 든 초고추장. 이건 제 기술입니다. 방송 셰프가 이걸 사용하시던데 이게 식당에서도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니까 퍼져갖고 사용하던 일식집에서도 사용하던데 유자청이 되니 일본에서도 일본 프로그램 일본 식당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도 다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페이스북 외국인 회원만 5,000명이 최고 많아요. 외국인 회원만 받고 국내는 안 받고 있어요. 약간 분탕질 친다 그러나 좀 뭐 안 좋게 하는 안 좋은 정보를 올리는 분들이 있어서 다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5,000명이 최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는 좀 숫자가 적은데 유튜브는 5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방송 관계자들이 보시나? 네. 어쨌든 제 페이스북에 국정현장 안전부, 경찰청, 경정안전부,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다는 것을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이렇게 냉난방 배터리에다 난방에 지금 비친 사람이 없습니까? 네.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이게 액상이 오는구나 온도에. 그다음에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출력이 떨어지는 건 열을 담고 있어 열을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는구나. 그 기술에서 이거 그러면 격벽 시스템을 해서 외부 온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자동차 배터리를 현재 열폭주 현장이죠. 그럼 이거를 떨어뜨려 놓자. 작은 배터리 단위로 해서 8개나 10개 단위로 이렇게 그 이상도 하셔도 돼. 작은 배터리에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쓸 배터리만 가동시키면 열폭주는 없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 배터리는 전기를 차단시키고 산소를 차단시키고 폭발하지 않게 하는 기술 구조. 제가 납축전지 있잖아요. 시동 배터리를 사용. 납축전지에다가 그것도 열폭주 현상이 있어요. 수소산소가 이렇게 그 어떤 추출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폭발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납축전지를 여러 개, 작은 단위로 여러 개를 만들면 그 기술이 조금 그렇죠. 한꺼번에 수소산소가 많이 추출이 안 되니까 폭발이 좀 덜할 거다. 그래서 현재는 납축전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전선을 연결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나중에 캠핑용으로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그 캠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기술 구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를 너무 과충전이 되면 그럼 배터리에다가 과충된다면 그 이상 우리도 휴대폰에도 100% 이렇게 충전해도 몇 프로 충전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달아가지고
과충전 안 되게 전기를 배터리에서 차단시키든지 자동차에 차단시키는 두 기술을 사용하시다. 이거를 얘기했더니 LG 배터리에서 나 참 LG 배터리에서 자기네들이 기술 개발한 것처럼 해가지고 어디 저기 무슨 박람회인가 무슨 게 쇼인데 배터리에다가 자기네들 열폭주를 차단시키는 전기를 차단시키는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열폭주를 했는데 제가 이 배터리 납축 전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죠? 그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진다고 그러죠. 배터리를 작은 단위로 쪼개갖고 언어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쓸 배터리에서만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그거를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지를 결정해서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현재 있는 어떤 변속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목나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좀 많이 탄다. 적게 줬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 그럼 자동차 연료가 휘발유가 됐든 뭐 경유가 됐든 LPG가 됐든 뭐 항공유 또는 뭐 수소산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그만큼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가고 적게 많이 좀 많이 탄다는 거. 이걸로 속도를 강중량을 만들어내거나 뭐 그래서 프로펠러에 좌우 회전소를 틀리게 해줘가지고 연료를 틀리게 해서 한쪽으로 힘을 많이 주는 조향. 이건 로봇 기술에도 사용돼요. 전기를 어느 쪽에 많이 주냐에 따라 로봇이 오른쪽 왼쪽 달릴 때 이런 자세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그쪽으로 더 많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들 때도 여기를 이 물건이다 그러면 여기다 줬으면 여기다 오른쪽에는 힘을 안 줘도 되잖아요. 왼쪽에는 이렇게 여기다 더 힘을 많이 주는 거죠. 오른쪽에다 힘을 있다. 무게를 따라서 이거 좀 더 무거우면 이거 좀 더 이거는 가벼우니까 이 정도 힘만 주고 우리 인체가 그러듯이 전기를 배분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전기를 측정해서 이렇게 무게를 측정해서 로봇에도 이 기술을 씁니다. 좌우 이렇게 좌우에 다리에 이렇게 몸체에 이런 걸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를 만 개다 그러면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집니다. 이건 열폭 전상을 막을 수 있고 그 중에서는 1차 전지가 되든 2차 전지 탈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이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통제를 한다. 조명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에도 뭐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줘가지고 자동차 전조등이다. 이렇게 재배 조명에다 이렇게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줄 수 있잖아요. 많이 주고 중간 주고 적게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조명 같은 게 이렇게 램프가 LED 전구가 이렇게 LED 램프가 40개다. 그럼 그 20개만 이렇게 전기를 주고 10개를 전기 주고 40개 전체를 이렇게 해서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구 방식도 동일합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래서 몇 개에다 전기를 줄지를 따라서 배터리도 만 개다 다 전선 구조를 연결해줘요. 몇천 개든 몇백 개든 이제. 그래서 그 원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쓰냐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제 가정용 110과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비싼 건 비상시에 쓸 수 있겠죠. 또는 뭐 이런 1차 전지로 수천 개를 몇백 개를 묶어서 12.5V라든지 원하는 볼트를 만들어내죠. 이게 무슨 제 방식은 아예 작은 것도 숫자 뭉치면 큰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에서 석유 방식에다가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전기 축적 구조를 가져오신다. 이 개념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 뭐 자동차에다가도 제너레이터 있잖아요. 자동차에다가 2차 전지 결합 시켜서 얘기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발전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집에서 110이나 220에 꽂아갖고 발전기만 있는 게 꽂아가지고 2차 전지에 축전시키는 이게 하이브리드. 석유로 이렇게 발전해도 되고 집에 있는 110과 220을 꽂아도 되는 하이브리드 2차 전지를 이렇게 단다는 거죠. 그런 발전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덕질에 상업화시킨 현대 기아차 제발 하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뭐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전 다시 이게 토마토 케첩 절반, 그 다음에 매실전 콸콸, 깔라맛이 콸콸, 펩시 컬러 콸콸, 생강청 집에 있는 거는 넣어주고,
그다음에 초고추장, 유자청이든 마늘, 생마늘, 생간을 마늘 가른 거하고 유자청이 들어가요. 그거 그런 거 넣어주고 유자청만 단독으로 들어가지고 여기다 조리대를 섞어주는 버전도 있어요. 이걸로 어떤 특히 어떤 독감이라든지 이런 감기 바이러스 이렇게 호흡기 바이러스 탁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혈액 속에 즉시 작용을 하고 편도선 여기 헤르페스 바이러스 일어날 때도 적용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적용할 수 있어요. 즉시 소멸이 됩니다. 일단 물 조금 넣고 한 컵을 한 7번에 걸쳐서 한 20초 30초에 혈액에 먹은 음식이 먹은 액상이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필링을 해줘요. 필링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인체에는 문제가 없고 저는 지금도 복용하고 있어요. 진짜 탁월합니다. 하여튼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제발 좀 제 기술 좀 식품 기술을 왜 멋대로 쓰시는지 식품도 이렇게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 연구해서 발표하는 걸 왜 멋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건조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 건조기 이게 그거는 손을 말리는 거지 살균 건조기는 아니거든. 이걸 내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방송에 프로그램 또 나오더란 말이에요. 정말 기분 안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 침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이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병원 바닥 같은 걸 살균하거나 집안의 바닥 살균하는 구조, 또 눈 녹이는 구조, 눈 녹이는 드라이기 방식으로 그런 차량을 개발할 수 있거나 그런 기계를 개발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열풍을 쏴서 눈 녹이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열풍을 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 같은 거 살균하는 열풍으로 그거 만드셔도 되겠어요. 열풍 습기 제거 방식으로 건조 열풍 방식으로 해가지고 빨래 건조대 빨래 같은 제습기 방식으로 먼저 습기 제거하고 건조 열풍 방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살균하면서 동시에 건조내주는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LG 스타일러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 관련된 옷을 걸어놓을 때 건조 열풍 방식으로 살균해 준다면 깔끔한 옷을 입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드라이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손도 드라이기를 이렇게 가열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균하고.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 들어갈 때 손 말리는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온도고 그 열풍 이렇게 열풍 나. 그거는 살균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냥 뜨거운 바람에 이렇게 손을 말리는. 그럼 뜨거운 바람을 좀 열을 강하게 하면 살균 구조가. 그걸 얘기했더니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참네 어이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제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건 참 이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선풍기의 이 뒤편에 여기다 부직포망이나 금속망 이런 필터망을 플라스틱망을 따라서 먼지를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공기 정화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를 좀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게 되겠다. 좀 더 길게 해서 금속 통로, 알루미늄 통로라고 합시다. 그럼 수십 개를 금속 통로를 대중설에 좀 좋아요. 얇은 금속 통로를 지나면 그것이 공기가 그 금속 통로 지나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거기다 히트 파이프 원리를 따라서 이게 금속 플러스 냉매 물질 그것이 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그거 층을 통과하면 좀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약간 스크류식으로 통과하면 더 좋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스크류식으로 통과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좀 더 차가워집니다. 그 안을 미세한 어떤 오목 구조의 홈을 파서 공기를 부딪히기 위해서 차갑게 만들어내는 구슬 구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풍기 팬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공기를 부딪히기 위해서 차갑게 하는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선풍기 이렇게 팬에 이런데 오목한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건 비행체 프로펠러도 이게 쓸 수 있고요. 바다에 양식장 같은 온도를 차갑게 하는 구조에 쓸 수 있고요. 공기를 차갑게 하는데도 이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면 차가워집니다. 홈이라는 것은 뭐 네모나든 동그랗든 건 알아서 하십시오. 길쭉하든. 그 다음에 배 프로펠러에도 이렇게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추가적인 양력을 일으켜 준다 그러나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드론 프로펠러에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 홈을 좀 파주면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공기를 위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목한 홈을 파주면. 그래서 이런 프로펠러. 그 다음에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린 선풍기에도 할 수 있고 뭐 드론 같은데 뭐 배에도 뭐 보통 회전 힘만 좀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크고 작은 거 사이즈가 틀린 게 들어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풍기 방식으로 해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이게 금속 통로를 지나고 이렇게 팬을 두어서 이게 간단히 집안에서나 차량에서도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긴 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 110과 220 되죠.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를 만드는 거 집안에 간단한 작은 선풍기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기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도 부직포망을 달거나 금속망 또는 필터 플라스틱망을 달아가지고 크기별로 그래서 도심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몇만 개 설치를 하면 면 같은 걸 흡착을 하면 먼지를 떨어뜨리는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 기술 구조가 된다. 다만 이제 바이러스 테러 같은 걸 하는 이런 데는 좀 감시 장치가 좀 필요하죠.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KT 홈쇼핑에서 고기 냄새를 갖다 빨아들여 갖고 이것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시더라고. 아, 나 진짜 이 어이가 없는 일이야. 훅 가스레인지 뿌리고. 그리고 환풍기를 얘기했는데 환풍기의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다는 그런 정회전 역회전 둘 다 가능하게 해서 선풍기 환풍기 하나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환풍기 하나로 구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후드에다가 이 방식을 다루셔도 됩니다만은 환풍기로 하는 게 낫죠. 가스레인지가 냄새 나는데 이렇게 통로가 기름때가 됐을 수도 있는데 환풍기를 두 개 설치해가지고 하나는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는 안에 공기를 바깥으로 하면 공기 순환이 되죠. 이런 방식의 환풍기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4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개짜리 이렇게 모듈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데 냄새 빼잖아요. 거기도 2개를 설치해가지고 모터 2개 설치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도 저기 2개 설치한 복수가 된 복수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가스레인지 만드시면 보다 좋죠. 또는 이렇게 환풍기나 가스레인지 후드에 강중량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속도의 전기량을 틀리게 주면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내셔서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공기를 빨리 외부 연기 찼다가는 빨리 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소방용 기기로서 제가 진공청소기 협착 방식으로 이렇게 호스를 갖고 있고요. 공기 호스를 거기다 딱 대면은 안에는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가정용 이걸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위급할 때 목숨 살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거기 있는 유독가스를 탁 빨아들여서 진공청소기 이렇게 밖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매우 좋지 않습니까? 네. 양수기도 그렇게 망수기는 물을 빼죠. 기존 양수기에다가도 모터를 2개, 3개 달아서 한꺼번에 물을 뺄 수 있는 양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진공청소기를 진공청소기도 이렇게 모터를 2개 달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산업용 진공청소기 있을 수 있고 진공청소기에 빨아들이는 부분을 내뿜는 공기를 내뿜잖아요. 여기서 먼지는 흡착하고 이렇게 제거하고 그러면 내뿜는 통로를 여러 군데로 만들면 공기 흡착력이 더 좋아진다. 이런 형태의 진공청소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를 내뿜는 통로가 2개나 3개나 여러 군데면 더 흡착력이 좋아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제가 비행체 움직일 때 다른 데서 공기를 빨아들여가고 하나의 통로로서 공기 방식으로 내뿜으면 추진 구조가 된다. 물도 그래요. 물도 이렇게 돼. 여기다가 환풍기 같은 거 이렇게 팬을 하나 달아 놓으면 좀 더 촉진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물을 여러 군데서 빨아들여서 추진 구조로 한 군데 통로를 내뿜는다. 공기를 여러 군데 빨아들여서 한 군데 볶는. 이게 뭐 배에서도 쓸 수 있고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러 개의 연소기관에서 연소를 시켜갖고 이 방식으로 이걸 불을 하나로 합해주는 기술 구조.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블레이드 방식, 제트 엔진 블레이드 방식이 연소실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연소실의 크기를 대중소로 만드는 기술. 추력이 엄청 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불꽃의 사이즈가 틀린 이 사이즈를 배치를 해놨을 때 융합 현상이 열의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추력이 세진다의 제 이론을 따르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블레이드를 연소실을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주는 기술. 이것은 모든 비행체에서도 쓸 수 있어요. 또 프로펠러에서도 쓸 수 있어요. 프로펠러 하나는 큰 프로펠러, 중간 프로펠러, 작은 프로펠러 이런 거 같이 섞어서 쓰는 기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배에서도 물 추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같은 데도 그러죠.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양식장이나 수영장 물 차갑게 하는 기술 구조 부딪혀가지고 그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나무 기술 도덕질에서 쉽게 좀 봅시다.